네, 안중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경욱입니다. 다시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안중규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었는데 우리 당에 강효상 의원이 계십니다.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이제 절친이시고 같은 종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평을 그리셨는데 만평을 그리실 때 그 만평이 대강 뭐 캐리커처 우습게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실사에 가까운 정말로 그림 솜씨가 좋은 그런 분으로 제가 그 조선일보의 독자로서 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운영하시는 안중규 TV, 또 같은 유튜버 중에서도 존경을 사서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인 미디어가 이제 각광받는 시대가 됐으니까 민 의원도 안중규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1인 유튜버로 이제 등극을 하라 이런 조언도 받았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곳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제 근무저고 오늘 제가 대변인 당번 날인데요. 제가 2시가 좀 되기 전에 이쪽에 왔는데 1시 반쯤에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냐 하면 검찰에 이제 우리가 자기들을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부터 나가서 먼저 피고발인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 조사에 잘 응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홍영표 대표는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혹시 뭐 없던 일로 삼기를 바라면 그건 뭐 오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뭐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의사방해죄 선진화법을 어겼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폭행이 있으면 폭행의 피해자가 있겠죠. 폭행의 피해자가 있다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민주당에서?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박덕흠 의원, 김승희 의원, 또 이철규 의원, 또 곽상도 의원의 비서관, 또 완수 의원의 비서관 등이 지금 폭행을 당해서 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팔꿈치 가격을 턱에 받은 박완수 의원의 비서관은 아주 턱 부위에 큰 중상을 입어서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건 뭐냐 하면 누가 폭행 사건의 피해자고 누가 폭행 사건을 일으켰는지 그게 자명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번 사태가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 불필요한 상황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그 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체증을 하겠다고 모든 당원 보좌관들에게 핸드폰을 들려서 와서 우리들을 도발하고 결국은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폭행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도둑들이 오히려 몽두기를 들고 주인을 패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쪽에서 체증을 통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또 보좌관 등 관계자들을 17명을 대검찰청 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불법적인 사보임을 시켜서 이 모든 일에 단초를 제공했다. 문희상 의원은
이미자 의원의 얼굴을 감싸는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거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제 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음식점에서 어떤 여성분이 이 둔부를 누가 잡는 그런 성폭행을 했다는 이제 그 쟁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항소심에서도 성폭행이 맞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CCTV에 찍힌 게 1.333초라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성폭행이 있었다,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사실로 그 사람에게 집행유예에 그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 문희상 의장께서는 중인 환실이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미혼 여성인 우리 이미자 의원에 대해서 그런 성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런 이제 분께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입원한 상태에서 사보임을 하루에 두 건이나 처리를 했습니다. 그 사보임이라는 게 본인이 원하고 또 당에서 원할 때, 당에서 필요가 있을 때 본인의 승인하에 바꾸는 것이 바로 사임과 보임입니다. 그래서 사보임이라고 하는데 이번 사개 특위에 소속이 돼 있던 오신환 의원이 당론과는 다른 의견을 피라고 하니까 그걸 최이배 의원으로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 항의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오신환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나의 뜻과는 관계가 없으니 이런 사태는 취소가 돼야 된다. 그랬고요. 그게 진행되는 와중에 권은희 의원이 또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또 자신들의 뜻과는 달리 다른 의견을 펴려고 하니까 권은희 의원도 다른 사람으로 사보임을 했습니다. 이 두 의원은 다 자기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신청한 사람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되겠고 그것을 병상에서 받아서 결재를 해서 사보임을 시킨 사람이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지금 수술을 받을 예정이시라고 하는데 수술은 잘 받으시고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라지만 그런 상황으로 이런 폭력 사태가 이제 빚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폭력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 또 대검찰청에 우리들이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2시에 나경원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내 의원들이 검찰 출신 의원들이 와서 그 고소하게 된 과정을 이제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빠루와 망치로 그 7층의 의사과의 문을 부수는 장면을 언론을 통해서 잘 보셨을 텐데요. 그곳에 이제 사용된 빠루 2개와 망치, 쇠망치 이런 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체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망치를 들고 온 사람, 또 그 망치로 문을 부수려고 두들긴 사람, 또 그 망치와 빠루를 바깥으로 반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보좌관들의 사진에 보좌관들이 찍은 사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하는 혐의로 우리들이 고소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이제 특정된 사람이 있고 아직 특정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모두 우리 그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로 이 엄중한 처벌을 이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 의원이 팔꿈치로 박완수 의원의 비서관을 때린 강타한 그 상황은 영상으로 분명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폭력을 바깥에서도 이렇게 행사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당 밖
바깥이나 안이나 그 어디서도 이제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버릇은 고치시길 바라고, 이번 이제 사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그런 행위와는 영원히 손을 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중규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뭐 이틀 연속, 사흘 연속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참 좋고요. 제가 토요일 어제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봤더니 많은 분들이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운영을 하는 유튜브 방송에 아주 광 시청자들이셨습니다. 새벽 4시까지 벌어졌던 모든 상황들을 이런 유튜버들이 중계하는 상황으로 잘 지켜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친 데는 없느냐, 어제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로 제2의 이 언론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중규 선생님을 비롯한 유튜버 여러분들 발전과 건승을 바라고, 저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으로서, 또 한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전직 기자 출신으로서 여러분들의 활동에 큰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도 성원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변인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질문 네. 사실 그제 몇 분이 다쳤었나요? 한 7분 다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상황이 어떠신가요? 네, 지금 박덕흠 의원하고 최연혜 의원은 목에 이렇게 받치는 지지대를 하고 다니시고요.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복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비뼈를 우리 김승희 의원께서는 갈비뼈 늑골을 뭐 3대려나요? 금이 가는 부상을 입어서 지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우리 우리 수석을 하셨던, 민정수석을 하셨던 곽상도 의원의 비서관도 큰 부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발하시면서 우리 그날 찍었던, 저도 찍었던 영상을 아주 탄력좀 하시나요? 네네, 그것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상으로 지금 급한 대로 그렇게 썼는데, 그날 위해서 찍은 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특히 여영국 의원이 이제 강타하는 장면은 그 장면이 더 선명하게 나온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소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 구독자 중에 선인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언론전으로 전쟁으로 전환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네. 대변인께서 언론사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언론 쪽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면서 여론전을 끌어가실 것인지. 알겠습니다. 언론은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사명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제4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거의 권력, 힘이 없는 권력만을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다. 부관 참시입니다. 관에서 사람들 꺼내서 욕을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202호에서 사개 특위를 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모두 누워서 저항을 했습니다. 우리 몸을 밟고 가라. 그냥은 들어가지 못한다. 대신 문은 열려 있다. 문은 열려 있지만 들어가시라. 우리의 몸을 밟고 지나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도 맞지 않는, 이제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수처 이제 특별법 아닙니까?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절차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자, 공수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죠. 공수처는 판검사들의 잘못, 고위층의 잘못을 이제 수사하겠다는 건데, 판검사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소권을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문안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판사와 검사들의 범죄 사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그 범죄는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판 검사들의 잘못을 조사하겠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께서는 야, 그 힘 있는 사람 그 잘못하는 거 단죄를 하겠다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 판사, 검사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판사, 검사를 자기들의 수중에 넣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유력한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그 선거 이후에 뭐 선거법을 위반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그거를 잘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잘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너희들을 단죄할 수 있다. 벌을 내려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로 가는 특급 열차의 차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면 안 돼요. 자, 공수처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다. 검찰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검찰로 안 되는 거 지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또 있어요. 상설 특검이 있습니다. 검찰로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단죄를 하자. 잘못된 것을 밝혀보자. 그 상설 특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층 집 위에 검찰 제도 위에 특검이 있고 상설 특검이 있고 자 그러면 상설 특검 외에 그 위에 공수처를 또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잘못하니까 공수처를 만든다. 공수처가 잘못하면 그럼 또 제2의 뭐 고공공수처를 만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도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이런 것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겠다라는 압력을 주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운 거죠.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막은 겁니다. 최소한으로. 우리가 뭐 들어오는 사람을 막 떠밀거나 뭐 때리거나 이런 사실이 없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모 방송국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일하기 싫어서 누워 있는 야당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보도와 다르고 왜곡 보도라고도 할 수 없고 이거는 사실 국민을 호도하는 그러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정부 여당의 계약을 받아서 계약금을 받고 돈을 받고 홍보를 하는 홍보 대행 회사의 말이라고 하기에도 모자라는 이거는 정말 비판을 받아서 마땅한 일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울 뿐입니다.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는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 버림을 어떻게 받을까요? 버림을 받는다는 건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죠. 시청률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광고가 붙질 않습니다. 광고의 단가가 떨어지죠. 광고의 단가가 떨어지면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그 정권에 들어서자마자 KBS, MBC, 뭐 YTN 할 것 없이 자기네들이 바꿀 수 있는 모든 방송과 언론의 사장들을 바꿨습니다. 네? 바꿔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겠다. 다음에 이제 종편 같은 경우에도 그게 면허를 갱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목줄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겁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깨끗해야지 우리의 얼굴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거울의 기능을 하는 거죠. 만약에 거울에 때가 잔뜩 끼어 있다면 현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창문이 더럽다면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바깥 세상을 알 수 없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앉아서
이 정치권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맑은 렌즈, 깨끗한 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중규 TV 같은 이런 유튜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애를 쓰시면 그거를 통해서 가감 없는, 거짓이 없는, 또 중립적인 현실 있는 그대로의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탄압이 또 있습니다. 무슨 뭐 잘못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든지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죠. 가짜 뉴스 퍼뜨린다는 거 신의 한수라는 또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 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예, 또 진성호 방송도 그랬고, 다음에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5시간 만에 나타났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걸 갖고 가짜 뉴스를 만든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엄벌하겠다 이렇게 겁을 주고 뭐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 저희들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버 진실 방송을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겁박을 받고 있는 일부 언론을 대신해 줘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김에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공수처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패스트트랙에 세우면 안 되느냐? 저희 야당, 제1야당, 자유한국당 빼놓고 여권 성향의 4개 당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여야 4당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야당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 야당과 나머지 4개의 여권 성향의 정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선거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들이 모두 가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후보에 대해서 표를 던져서 그 사람들이 가서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찍는지는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해당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완벽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치기 위해서도 완벽한 합의하에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축구를 하는데 축구의 룰을 정할 때 양쪽 팀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왼쪽 팀에 있는 팀은 한 골 넣으면 3골로 간주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팀은 한 골 넣어도 2골을 넣어야지 한 골로 하겠다. 이런 부당한 룰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은 당사자들의 완벽한 의견 일치, 만장일치에 의해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 네 정당의 입맛에 맞는 대로 고치겠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상 있지도 않았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폭거입니다. 우리 당이 원내 160석이 넘고 제1야당이 한 80석쯤 돼서 반밖에 안 됐을 때도 그런 선거 제도를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저희들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알 수도 없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와 독일 두 나라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던지는 표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뽑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300명 중에 270명만 하겠다. 그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 비례대표 우리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니까 나는 내가 우리 지역구라면 민경욱 찍었으면 그 찍어서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지금 심상정 의원한테 물어봤죠.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른다. 국민이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했어요. 자판만 두들기면 되지 자판 만드는 방법, 그 안에 회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자 또 의회주의자로서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여기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어떤 표가, 자기의 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여기 연동 배분 의석수라는 게 있어요. 제일 위에. 그러면 요거는 국회의원 정수에서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비율을 곱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빼서 또 그걸 2분의 1로 나눠요. 둘로 나눠. 그래야지 연동 배분 의석수가 나옵니다. 되게 간단하죠. 다음에 자녀 배분 의석수, 이제 남는 의석수는 또 어떻게 결정하느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에서 각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를 빼요. 뺀 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녀 배분 의석수가 나옵니다. 자,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정 의석수가 있어요. 조정 의석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에다가 연동 배분 의석수를 곱해요. 그런 다음에 또 각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로 나눕니다. 이래야지 비로소 조정 의석수가 나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권역별 연동 배분 의석수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다가 제2항에 따라서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를 더한 다음에 그것을 해당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율을 곱하고 거기에서 해당 권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다음에 그걸 둘로 나눕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권역별 자녀 배분 의석수를 한번 볼까요? 제2항에 따라 정당에서 배분한 총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에서 각 권역별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를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을 또 곱합니다. 즐기셨죠?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이에요. 권역별 조정 의석수는 또 뭐냐?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에다가 권역별 연동 배분 의석수를 곱한 다음에 또 그것을 각 권역별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해도 동수가 나올 때가 있답니다. 동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추첨을 한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아니, 내가 민경욱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제1등이 됐으면 그냥 보내면 되는 거지. 무슨 곱하고 나누고 빼고 다시 뭐 의석수를 해서 반으로 나눈 다음에 또 안 되면 거기를 추첨을 해요.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이런 것,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몰랑 선거법입니다. 아몰랑, 아무도 모르는 아몰랑 선거법,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막 싸우기는 싸우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다.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언론에서 막 얘기하니까 누가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도 모르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앞으로 좌파 독재주의를, 독재 정권을 100년 동안 길게 끌고 가고 싶은 그런 기형적인 선거 제도를 우리들을 의견 들어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결정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게 지금 국회의 상황입니다. 또 고위공무원 공직자 수사처, 공수처의 신설도 판사, 검사 등을 겁박해서 자신들의 100년, 200년 가는 좌파 독재 정권에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아주 나쁜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몸을 밟고 가라 해서 여기 숨바꼭질을 하면서 좀 막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국회에 대한 그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못했죠. 지난 정권에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들 곁을 떠나시고 지난번 3번의 선거에서 저희들에게 감내하기 힘든 시련을 회초리를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중간에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의 대표 당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는 우파, 책임지는 우파, 점잖기만 한 우파가 아니고 싸워서 이기는 우파 정권, 답답한 우리 우파 애국 시민들의 마음을 정말 속 시원하게 가슴을 뚫어주는 그런 그 희망을 지피는 그런 우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지금 대개 야당은 사회 단체와 언론의 힘으로 다시 정권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단체 아무도 우리 편에 서지 않습니다. 언론은 다 장악됐습니다. 자, 이미자 의원이 얼굴을 그렇게 잡히는 성추행을 당하면 옛날에는 누가 소리쳤습니까? 여성 단체들이 일어섰죠. 그건 당연히 일어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그러나요? 어디 한마디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도 모두 저희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의 세상이 다시 돌아오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시고 또 잘못하면 따갑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더 희망찬 앞날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죠. 지금 좋은 말이 이상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왜곡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가장 좋은 예가 이겁니다. 출발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변인 제가 한 가지 네. 언론 얘기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며칠 전에도 어젠가 중앙일보에 나경원 대표께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했다. 그랬고 YTN으로 사실 방송 언론에서 계속 거짓 보도를 하고 있어요. 거짓 보도를 그때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여기 오는 좋게 말하면 전통 미디어, 나쁘게 말하면 올드 미디어들이 녹화 촬영해서 편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시간 리얼타임에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언론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매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뉴미디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시고요. 앞으로 한국당 차원에서도 이런 쪽에 좀 신경 좀 많이 쓰십사 개인 부탁 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빠루를 들고 있는 걸 갖고 봐라. 나경원 대표 자유한국당이 그 빠루의 주인이고 그걸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만행입니다. 또 하나 저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가 있었을 때 저는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이었는데 세월호가 빠지고 있다는 일보가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논평을 발표하라라는 이제 명을 주셔서 논평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오전 9시 반쯤 진도 해상에서 일어난 여객선 침몰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모든 해경 인력을 투입하고 또 해경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선체 곳곳을 수색해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가가지고 그거를 방송을 방송 텔레비전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아침 9시 30분쯤 진도 해상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객선 사고를 여객기 사고라고 제가 잘못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제가 혼잣말로 여객기 사고 이런 다음에 딱 끝이고 여객기란다. 난리 났네. 하고서 이제 다시 저에 대한 얘기죠. 급하게 하느라고 잘못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객기란다. 난리 났다면서 저한테 자책을 한 거죠. 난리 났네. 이런 다음에 다음 거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읽으려고 하는 순간에 여기 앉아있던 기자분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난리 났네 그 얘기를. 혼잣말 하는 걸 듣고선 웃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말고 제가 따라서 웃었어요. 하하 하고 웃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난리 났네 하하하 그 부분만 잘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사람들은 들으셨냐면은 세월호 빠진 게 난리 났다. 그리고 내가 하하하 웃는 거로 했습니다. 그게 언제 나갔느냐? 그 사건이 있은 2년 뒤에 또 그거는 NG샷입니다. NG샷이에요. 그거를 방송을 해서 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악마의 웃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악마의 웃음입니까? 악마의 편집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유분수죠. 저는 어떻게 언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나. 지금 저에게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 악마의 웃음을 사람들이 죽었을 때 말이야 악마의 웃음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여객선을 여객기라고 잘못 읽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난리 났네 이러고선 다시 하려고 할 때 그 혼자 얘기를 듣고 웃는 기자한테 잠깐 웃음을 보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소리를 굉장히 크게 키워가지고 자막까지 쳐서 난리 났네 하하하 악마의 웃음으로 악마의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 그것도 그렇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저를 욕을 합니다. 악마의 웃음. 세월호 그 아이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웃은 사람이라고. 거기에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들 그 나이가 제 큰딸의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2년 뒤에 쓰레기통에서 뒤져가지고 그 NG샷을 잡아서 방송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악마의 편집입니다. 저는 그걸 제소를 했고 그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SNS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악의에 넘치는 저를 그 공격할 때마다 나오는 그 나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공중파 또 공중파는 아니었죠. 종편이었는데 그렇더라도 그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거든요. 그러면은 제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았지만 지금 뭐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생방송으로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오해했던 분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의 힘이 중요한 거겠죠. 그때 그 난리 났네 해서 웃은 게 아니다. 예? 제가 잘못 읽어서 스스로 혼자한테 난리 났네 하고 다음 걸 읽으려다가 여기 옆에 웃는 사람을 보고 따라 웃은 그거를 그렇게 악마의 편집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이번에 이제 제 일이라서 그때 일은 제 일이라서 제가 마음껏 저를 변호하거나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다음에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5주년 해서 거기 이제 민주당 의원들 몇 분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슬퍼서 막 울고 그런 사진 바로 뒤에 서로 웃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깔깔거리고 웃는 거. 난 그것도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 편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월호 5주년에 가서 웃겨서 뭐 웃었겠습니까? 웃으려고 웃었겠어요? 하지만 그 똑같은 선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억울할 거예요. 저만큼 억울할 겁니다. 거기에서 몸가짐을 조심해야 했지만 그런 사진으로 관계되는 분들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듯이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되고 또 그걸 조장해서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규 TV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기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우리 안중규 선생님이 국회 내외에서 취재를 하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다 돕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죄송한데 시간 잠깐 납니까? 네네. 세 가지 정도 질문. 네네. 우리 여기 구독자들이 질문 많이 오는 부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숙국 문제 하나고 당에서 좀 한국당에서 좀 많이 소리 내달라 하는 요구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 지금 아까 가짜 뉴스의 가장 큰 근간이 되었던 JTBC, TBC 문제 보고 세 번째 5.18 유공자 명단 까라는 그게 지금 사회적 이슈거든요. 호기심이 좀 많이 서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이제 만료가 되는 때에 제가 논평을 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구속 만료 기간이 됐는데 그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기왕에 내려진 이제 판결로 기결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기결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형을 사는 게 된다. 그래서 구속시한 만료라는 그 이제 법리가 통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권이 동정심이 있는 그런 정권이기를 바랐습니다. 김경수 지사 보석하는 거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우리도 고령의 여성의 몸으로 또 병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주길 바랐지만 그게 이제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유감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집회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일단 그거를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영어의 몸으로 계신 그 아픈 몸 그것도 문제지만 모든 명예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우파가. 거기에 힘을 모으자. 그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파가 힘을 모아서 우파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때까지 못 나오시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빨리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우파가 힘을 모아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와야 된다. 예?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일이다. 예,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합의와 동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파가 하나로 좀 모아야 된다, 모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그 진실도 언젠가는 이제 밝혀질 날이 올 겁니다.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 또 변조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밝혀질 날이 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정권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18 사건에 대해서는 5.18 그 민주화 항쟁은 우리 모두가 함께 치유해야 하는 상처입니다. 다음에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은 또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일을 하셨기에 그분들이 5.18 유공자로 선정이 되셨는지, 지금 진정한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유공자들을 위해서라도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공적 조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공적 조서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되는 분인지 아니면 아닌 분들로 섞여 있는지 뭐 이런 것을 밝혀보자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유공자들은 엄격한 심사 후에 결정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보답을 저희들이 해드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어떤 분이 정당하게
그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이 투입되는 거고 또 우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5.18에 대한 기념식도 하고 또 존경의 마음도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정말 이제 그분들 중에 잘못된 그 엄격한 조사를 받지 않아서 거기에 속하시면 안 되는 분이 또 속한 분들이 계시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뭐 문제가 많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5.18 유공자로서 이 여러 가지 혜택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런 유공자, 자기는 진짜로 유공자인데 유공자로서 자기는 에이 뭐 그게 별게 아닌데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뒤늦게 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직접 확인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기이한 현상들도 일어났으니 그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하자 그런 걱정, 우려의 말씀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팩트를 밝힙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외국 시민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어제 그제 우리 여기 이제 원내 이제 투쟁을 하면서 있었던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저는 이번 정권이 좌파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독재자 뭐 이런 우리가 느끼는 마음속의 이야기를 구호로 담아서 목이 터져라 불렀고요. 그것이 공중파를 통해서 또 종편을 통해서 또 유튜버들의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이제 방송이 됐다. 그것을 저는 큰 위안으로 삼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중에 자유란 무엇이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공익에 반하는 범죄 행위가 아니고 다 허용되는 그런 일을 할 때 남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그게 우리와 북한의 차이입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는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는 공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고 싶으면 자유의 값은 영원한 그 불침번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침해하려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우리들이 주의를 살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 그것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그런데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유우파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 대변인 지금 1,380명. 예. 그렇군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 중에 지나가셔도 되고요. 아이고, 예. 그 중에 그 성함 하나만 불러주세요. 누가 올리셨는지. 장우파, 황희자, 나대로, 짱손맛. 예. 예, 인천 예, 이봉남. 예. 북진통일. 서에스터. 예, 여러분.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계속 우리 안중규 안중규 TV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요.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접 민경 TV 예. 변희재 미디어 지침할 때도 제가 찍었고요. 네. 조합재 대표도 제가 세팅. 예. 우리 안중규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이 이런 게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선전 안 해서 선전 안 해서 잘 모르시죠? 보세요.
이 엄청난 이거 이런 걸 다 대변 요거 하나 예. 예전에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지금도 내용이 약간 뭐 수정을 하면 보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만평을 그리신 분이십니다. 대개 만평은 뭐 자기 마음대로 캐리커처로 막 그리곤 하는데 보면 이 오바마 대통령 얼마나 예쁘게 그렸습니까? 그다음에 김흥국, 예, 김흥국, 예, 요 밑에 있는 그림들도 이건 저 조선고에 그때 글쎄, 나갔던 거야. 기사에 나갔던 겁니다. 예, 바로 사진이라는 거죠. 예. 거의 이제 사진과 비슷한 실사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여러 가지 재능을 지니신 분입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0분 동안 아유, 그랬군요. 예, 다리가 후두루들. 감사합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거 체크해도 됩니까? 아까 요거. 네네네. 가주세요. 예, 아, 사진 이제 수학 공식인데? 말이 안 되네. 너무 어려운데 이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 일반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수학 전공했는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아몰랑. 아몰랑 선거제도입니다. 안 몰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